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간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이 확정되자 테슬라의 주가가 14% 이상 급등했습니다. 웰스파고와 JP모건 체이스도 각각 13%, 11% 이상 상승하는 등 금융주 전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 차기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우려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전일 대비 1.62%가량 오른 105.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14.9bp 오르면서 4.43%를 돌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 또한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최근 처음으로 전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북한이 전투에 참여한 날짜를 지난 4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세포 이미징 전문기업 토모큐브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기업의 최종 공모가는 희망밴드의 상단을 초과한 16,000원으로 확정됐는데 지금 이 시각 기업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26%가량 내린 11,7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7일 목요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에 복귀합니다. 이 트럼프 효과에 간밤 3대 지수는 2%대에서 3%대의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서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고요. 또 러셀 2000 지수는 무려 5% 가까이 폭등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우군이었던 머스크의 테슬라, 이날 하루 사이 14.7%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또 무겁디 무거웠던 이 금융주들, 이를테면 이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도 10% 이상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비트코인 76,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야말로 신고가 경신이 나날이 이어지고 있는 이 가상자산이고요. 트럼프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이 관세 불여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4.43% 수준까지, 원달러 환율도 1,400원 선을 훌쩍 넘기게 되면서 지금 시각 1,403원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에서도 이 트럼프 수혜 업종들이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주와 우주항공, 우크라제건 테마 일제히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또 테슬라 훈풍의 자율주행 섹터 반응 보이고 있네요. 또 간밤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경신해줬었죠. 덕분에 AI 섹터 지금 이 시각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시장 과연 전체적인 섹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대선 개표 상황에 따라서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코스피 시장 0.5% 하락 마감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 시각 0.79%, 아무래도 이 트럼프의 재선이 우리에게는 악재로 다가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2,543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수급 상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이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물 쏟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2,500억 원어치 이상 매물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바로 보도록 하시죠. 어제 약 1% 이상의 낙폭 기록해줬던 코스닥 시장, 오늘은 1.6%, 어제보다 더 강한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730선이 위태위태한 모습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현재 수급 동향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이 나란히 동반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나홀로 현재 지수 방어해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양대 지수가 이 트럼프 효과로 인해서 나란히 파란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장.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바로 방산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국방 강화 기조가 국내 방산업계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죠. 흔히들 이 국방을 치킨 게임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가 된 상태에서 트럼프를 수장으로 하는 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된다면 세계 각국이 나란히 국방비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방산주 이 중에서 어떤 종목 저희 채택을 해볼지 잠시 후에 공개를 할 거고요.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 신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역시 강합니다. 아주 그냥 폭등을 했어요.
러셀 2000은 미국의 중소형주를 얘기하는 건데 5%니까 완전히 환호를 하고 날라 폭등한 거죠. 우리나라 코스닥이 5% 올라갔다 그러면 그냥 웬만한 종목들이 15%씩 다 올라갔을 겁니다. 웬만한 종목들이 한 1,500개 중에 한 1,500개 중에 한 1, 200개 정도 빼놓고 싹 다 올라가는 급등하는 아마 그런 흐름들이 나왔을 텐데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코스닥이 1,200개가 폭락을 합니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은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어쨌든 간에 저는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갈 거라 봤다 그랬죠. 왜냐면은 걔네들은 돈이 많아서 돈을 계속 풀어댈 거기 때문에. 자, 다우존스도 급등 나오고 나스닥도 S&P 500도.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할 거면 미국 주식을 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악재를 만들어갖고 공매도를 쳐갖고 세력들이 그렇게 주가를 내리고 싶은지 이렇게까지 내릴 일이 아닌데 일단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는 어제 이제 강세를 줬던 게 이제 우주항공, 방산,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들이 어제 강했고 어제 약세를 보였던 게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주도 어제 많이 빠졌고 그다음에 해리스 테마로 엮였었던 이제 테마 관련주들 뭐 이런 애들 쭉쭉 흔들렸는데 오늘도 그쪽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2차 전지서부터 해갖고 반도체도 흔들리면서 전 1,200개 이상 빠지는데 미국 장이 저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IT는 지금 죽을 쓰고 있고 2차 전지도 빠지고 있지만 미국에 있는 2차 전지의 2차 전지는 아니죠 사실. 2차 전지가 테슬라 때문에 움직였던 건데 테슬라는 14%가 폭등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다 뺏어버릴 것 같은 느낌에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건데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미국 장이 이렇게 강한데 그래서 미국 차트를 보면은 다우존스는 전고점을 한 방에 넘어갔어요. 조정을 받고 한 방에 넘어갔고 나스닥도 한 방에 넘어갔죠. 한 방에 넘어간 상태에서 얘네들이 속임수라 생각하고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얘네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도 차트를 보면요.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냥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기사대로 인공지능과 반도체와 로봇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고 거기에 쓰이는 칩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엔비디아의 블랙웰 엄청나게 지금 팔리고 있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금 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미국.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도 실적들은 좋고 막 올라가는데 그 보조금 조금 그거 안 준다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지금 혼자서 하락장처럼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뉴스가 분명히 바뀔 겁니다. 왜냐면 미국은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한 번 돌파하게 되면 계속 가요, 얘네들은. 조만간에 이제 2만 간다 그러겠죠, 나스닥. 그때쯤 되면 우리나라도 해리스로 떨어졌던 부분들은 그냥 그건 해프닝인 거예요. 누가 되든 간에 뭐가 상관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시장이 올라갈 거냐 빠질 거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계속 이 상태로 이게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시장에서는 호재 뉴스가 나와서 강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더 좋은 호재가 뭐냐면 떨어지가 보면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어라 종목들이 되게 싸네 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사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싹 바뀌어요 생각이. 공포의 분위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서 그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 공포에서 쭉 다 박살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바닥을 몇 년 동안 기다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니 악재는 여전히 있는데 왜 올라가요? 싸다라는 인식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싸다라는 인식 속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 급반등을 이룹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공포 속에서 쭉 떨어졌다가 그럼 공포 속에서 쭉쭉 코로나가 2020년도에 발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면 지금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공포는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IT하고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피해주다라고 해갖고 지금 열심히 떨어지고 있는데 그건 뭐 모를 일입니다.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갑자기 나는 반도체를 사랑하고 2차 전지를 사랑합니다. 뭐 갑자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급등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뭐 보조금을 다 뺏는다 그랬는데 그래도 보조금 반은 남겨놓을게 그러면 그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포로서 종목들을 밀어내고 지금 시장을 빼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뭐 급락은 아니에요. 급락은 아닌데 조선주하고 저쪽이 급등을 하니까 쟤네들이 지수를 어느 정도 걔네들은 올라가고 이쪽은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조선주는 급등 나오고 다른 쪽이 빠지니까 2차 전지가 빠지니까 지금 이래 보여서 그렇지. 그리고 제약주들은 왜 빠진지 모르겠어요. 제약주들 한미약품 8% 빠지고 녹십자도 6% 빠지고 바이넥스 6% 빠지는데 어차피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뭔가를 다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생물보안법으로 중국 열심히 그쵸 공격하고 다 퇴출시키고 그러면은 생물보안법으로 제약주들은 호재거든요. 근데 오늘 일단 제약주도 흔들립니다. 하여튼간 우리나라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건 미국장이 저렇게 폭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건 좀 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일단 일본 시장도 잠깐 볼게요.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얘네들은 별로 안 빠지잖아요. 왜 우리나라만 빠지냐고 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일단 오늘 장인데 어느 정도 떨어지다가 여기서 투매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지금 물론 유럽도 지금 어제 트럼프가 됐다 그래가지고 흔들렸어요. 우리나라 유럽 때문에 떨어지는 건가? 유럽 따라하나? 일단 미국은 더 잘 살고 더 잘 갈 것 같으니까 올라갔다고 치고 어제 테슬라도 올라간 것도 그쪽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뭐 우주항공 쪽에 지금 올라가고 자율주행차 쪽 올라가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거에 맞춰서 일단은 보고 있다가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지나면 뭐 사람들도 이제 적응하겠죠. 적응이 되면 이제 종목들이 어라 이거 싼데? 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 유럽 시장도 트럼프가 돼서 좀 떨어지다가 어라 종목들이 싼데 별거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오면 그때서부터 우리나라도 갑자기 낙폭과대 종목들이 다시 움직일 테니까 너무 불안하지 말고 그리고 이런 돌발 악재 이거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언론에서는 해리스가 우세하다 그랬는데 트럼프가 됐으니까 아마 세력들도 뭐 그거를 완벽하게 알았다면 걔네들이 신이죠. 걔네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은 다시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상황을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단순해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미국은 계속 올라갈 거고 다른 나라들은 지금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보면 트럼프도 악마는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대화를 해보면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어쨌든 뭐 정치적인 건 모르겠고 어쨌든 주가는 지금 너무 과다란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 쪽에서 의외로 풀리면서 종목들이 반등을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학교 다닐 때 뭐 경비 아저씨 되게 무섭고 뭐 할아버지 무서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은 뭐 전 세계가 다 전쟁 도가니로 갈 것 같고 막 기사 보면 그렇죠. 막 3차 대전 일어날 것 같고 막 다들 이제 전쟁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막상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부정적으로 시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일단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국 아직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트럼프 시대가 이제 열리긴 하겠지만 거기에서 또 어떻게 또 나오는지 보면서 가면 되니까 어쨌든 주가들은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는데 저는 희망을 겁니다.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따라갈 거다. 저는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좋게 봅니다. 왜 좋게 보는지는 이따가 또 반도체 또 상담 올라오면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비록 대선은 끝났지만 이번 주 슈퍼위크는 끝이 아닌데요. 가장 먼저 11월 FOMC 챙겨보셔야겠고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죠. 지난 4일부터 오는 8일까지 개최되는 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에서 나올 경기 부양책까지 이번 주 추가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보셔야겠고요.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카카오 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종목에 관한 대응이 더 필요하실 여러분을 위해서 저희 종목 상담 아직까지 신청받고 있는데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모든 정보, 이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고요.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이 방산주, 오늘의 주인공 누가 될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상반기에 많이 만나봤었는데요. 또 하반기에 이렇게 보니까 반갑네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퍼스텍 지금 시각 흐름 보겠습니다. 2.6%가량. 오늘은 장 초반에 방산주들이 잠깐 흔들리는 모습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3,185원 선에 거래 중인데요. 전문가님, 오늘 왜 방산주들만 이렇게 좀 파란불 켜주고 있는 걸까요? 자, 어제 올라갔으니까 한번 흔드는 건데요. 퍼스텍은 우주항공 들어가고 방산 들어가고 드론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바닥에 있고 지금 트럼프 쪽으로 종목들이 지금 쏠리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어제랑 오늘도 조선주가 갑자기 또 아침에 기사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그러면 순환매가 나오겠죠. 바닥에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원래 시장은 원래 나쁘지 않아야 되고 원래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올라갔어야 되는데 IT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제 금리 인하 FOMC가 있죠. 그러면 금리 인하를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제 기억이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그때에서 금리 인하라고 압박을 가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어갖고 한번 교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의장을. 그래서 저렇게 되나 했는데 그렇게 해갖고 잘려나갔죠. 그래서 트럼프가 새로운 사람 세워갖고 금리 인하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었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돈도 막 1,000조씩 풀고 그랬던 미국인데 그럼 미국은 계속 금리 인하를 열심히 왜냐면 지금 트럼프는 이전에서도 계속 연설에도 얘기했지만 값싼 에너지 자원을 이용을 해서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석탄 떼우겠다는 얘기죠. LNG 가스 열심히 다른 나라에 팔고 열심히 그거를 쓰고 뭐 환경은 모르겠고 뭐 이산화탄소로 뭐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환경이 망가지는 거는 예전에는 그거는 다 뻥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제 너무 지금 전 세계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사라졌는데 어쨌든 값싼 에너지 자원을 이용을 해서 물가를 낮추겠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원전을 짓고 그렇게 해갖고 전기 가격을 아주 싸게 낮춰놓으면 물가가 내려가죠, 그렇죠? 택배비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쓰는 거 다 공산품들 다 전기로 다 공장 다 전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물가를 낮추겠다라는 것 쪽에 이제 초점을 맞췄는데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어쨌든 간에 단행을 하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전기 이런 것들을 뭐 원전을 막 하고 하는 것들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본인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본인의 신념이 그렇고 본인도 기업가이기 때문에 예전에 그렇죠. 기업가였기 때문에 정치인이지만 기업가였기 때문에 어쨌든 물가를 낮춰서 경제를 돌리는 데 있어서는 진심으로 갈 겁니다. 그럼 이 얘기를 돌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결국은 금리 인하를 압박을 계속 가하겠죠. 금리 인상하는 걸 굉장히 반대할 겁니다. 금리 인상을 하고 막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뭐 금리 인상을 뭐 그 시기도 아니고 일단 금리 인상을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지금 여기저기에다가 돈 빌려갖고 다 투자해 놨는데 은행비 갚아야 되는 돈들이 올라간다 그러면 트럼프도 그거 싫거든요. 트럼프가 뭐 돈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인기 미국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경제 정책을 펼쳐가지고 돈을 뿌려대야 됩니다. 그래도 돼요 지금 미국은. 자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겠죠. 만약에 이번에 안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압박을 또 가할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계속 할 거예요. 금리 인하를 계속하고 돈도 열심히 풀어댈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가 뭐냐?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예요. 제약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흔들리고 절에 흔들리고 하는 반도체랑 제약주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이 어쨌든 간에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도 나올 거다. 테마가 돌겠죠. 근데 트럼프가 어쨌든 간에 4년 동안 이제 집권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방사능 얘기는 계속 나올 것 같고 방산주 쪽은. 그러면 퍼스텍도 바닥에 있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따가 가격 전략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의 주인공 퍼스텍, 매수가는 잠시 후에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볼 거고요. 가장 먼저 지난주에 공략해본 종목들 봐야겠죠.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지난주 표적 종목 현재 상황입니다. 가장 먼저 10월 28일 오성 첨단 소재 1,692원 선에 짚어주셨는데요. 16%의 높은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 완벽하게 성공해줬고요. 10월 29일 시젠 23,450원 2%의 상승률 기록해줬습니다. 30일 하나마이크론 1,890원 5.5%의 상승률, 31일 하나마이크론 1,770원 6.7%의 상승률 기록했고요. 11월 1일 국제약품 5,550원 3.2%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3거래일 연속 마찬가지로 목표가 달성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상황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11월 4일 현대약품 4,110원 선에 만나봤고요. 다음 날도 동일하게 만나봤습니다. 이틀 연속 7.7%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고요. 11월 6일도 현대약품 4,150원 만나봤는데 6.6%의 상승률 기록하게 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3거래일 연속 이 목표가 달성에 완벽하게 성공해줬는데요. 이 주인공 현대약품 계속해서 어떻게 한번 대응 전략 짜볼지 구상을 해볼 거고요. 또 오늘 장에서의 새로운 주인공 퍼스텍의 매수가까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현대약품 어제에서 확 움직여갖고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트럼프 쪽이 우세하다. 저도 이렇게 결판이 빨리 날 줄 몰랐어요. 박빙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루 오후 빨라도 저녁에 결과가 대충 나오거나 아니면 뭐 지난번처럼 4일 동안 걸려갖고 다 투표 다 열어보고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막판에서 역전 드라마 뭐 이런 식으로 갈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언론에서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까보니까 뭐 겹전지였던 것 그쪽에서는 다 트럼프가 다 돼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서 장중에 갑자기 종목들이 희비가 확 엇갈리면서 해리스가 확 떨어졌죠.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자, 차트를 보면 그거와 상관없어요. 자, 일단 단기적인 악재적으로 떨어졌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국내 주식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얘네들도 몰랐을 겁니다. 주가를 움직인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뭐 하나 급등하고 올라간 게 없죠. 만약에 트럼프가 될 걸 알았으면은 아마 우크라이나가 먼저 움직였거나 엄청나게 더 많이 올라갔거나 그랬을 텐데 어쨌든 지금 결과가 나오니까 이제 그쪽으로 몰리니까 저쪽이 움직이는 건데 자, 거래량을 보면은 크게 그렇게 팔아낸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계속 그냥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하락세경이라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떨어진 다음에 뭐 거래량으로는 세력들이 털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수급도 보면 현대약품 어제 외국인들이 샀어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샀죠. 그러니까 못 팔았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서 움직이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트럼프는 금리 인하를 아주 진심으로 시행을 할 거고 돈을 풀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장을 뛰어 올릴 거예요, 계속. 미국장이 계속 뛰어 오르고 그래도 되니까 미국 경제는 탄탄하니까 물가가 잡히고 있고 연준에서도 그 파월 아저씨도 정말 그 완전히 그 고집이 딱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기에는 무조건 금리 인하를 인상을 할 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총칼이 돌아와도 무조건 금리 인상을 뱉었던 사람인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요즘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계속할 거고 트럼프도 금리 인하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술주가 보기에서 반도체하고 제약주들은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그쪽이 올라가게 되면 현대약품은 얘는 뭐예요? 얘가 해리스입니까? 아니에요. 해리스와 뭔 상관이에요. 그쪽이 당선됐을 때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온다고 했던 거죠. 트럼프도 공화당 쪽에서 제약주들이 수혜주고 생물보안법도 있고 그리고 국내 제약주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 움직이면 일단 해리스 얘기는 끝난 거고요. 그쪽은 끝난 거고 이렇게 해서 얘는 비만 치료제 아니면 치매 관련주 이런 걸로 올라가면 돼요. 이런 걸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래서 신약 관련주, 뭐 비만 치료제 그 이슈 나오면 지금 당장은 이럴 수밖에 없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어제 오늘 그 타격이 계속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 또 떨어졌다가 회복을 할 수 있는 종목은 2차 전지보다는 얘가 훨씬 더 낫습니다. 제약주가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제약주를 그냥 이거 갖고 있어도 된다. 만약에 어제 절반 팔고 절반을 못 팔았다면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어제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손실이 확 늘어났지만 괜찮다. 근데 이제 시장이 낙폭과대라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바닥에서 이런 종목들이 일제히 움직일 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함부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 보세요. 기다리면 시간이 지나면
바닥에서 많이 흔들렸던 애들이 갑자기 일제히 오를 날이 있을 겁니다. 이유는 미국장이 급락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조만간에 나스닥이 2만 찍혔다라는 얘기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바닥에 있는 우리나라 종목들, 특히 제약주하고 반도체. 왜 얘네들 찍어요? 미국도 제약을 키우려고 하죠. 제약을 죽이려고 안 하잖아요. 제약을 키우려고 하고 반도체도 키우려고 합니다. 미국도 반도체를 중요 사업으로 보고 있고 제약도 중요 사업으로 주요 산업으로 보고 있어요. 사장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미국도 그쪽이 계속 움직이고 올라갈 텐데 우리나라를 계속 이거 눌러놓고 못 가게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깐 그런 악재의 공포에 흔들리는 걸 가지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샤페론부터 보겠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샤페론. 제약주들이 약하니까 얘도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고점에서 흔들리고 있는 부분인데 뭐 많이도 안 빠지는 거니까 뭐 설명은 그동안 했었던 거 그냥 그대로입니다. 왔다 갔다 횡보, 그리고 다시 위로 튀는 흐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수익은 많이 났으니까 신규 매수는 지금은 안 되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바이오. 우리바이오도 마찬가지죠. 한번 수익이 확 났었는데, 그렇죠? 저번에 한번 수익이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앞전에서 수익 났었던 거 얘기하는 거예요. 24% 수익 났던 거고, 최근에서도 바닥에서 뭐 10% 정도 수익이 났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떨어졌는데, 얘도 수급을 보면은 판 게 아니에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제도 사고 그저께도 사고, 여기 보면 여기 보이죠? 어제 34만 주 사고 그저께 27만 주 사고 오늘도 9만 주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얘네들이 해리스가 될지 트럼프가 될지 뭐 걔네들이 알았겠어요? 걔네들도 모르죠.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해리스가 됐으면 아마 이 들어왔던 애들이 오케이 해갖고 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슈로 개인 투자들한테 설득을 시켜고 올라가면 걔네들이 팔아먹을 수가 있죠. 왜? 개인들이 사니까. 근데 지금 그게 시나리오, 첫 번째 시나리오가 지금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흔들긴 흔드는데 얘네 들어왔던 애들도 못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못 팔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모양 잡고 다른 이유로 올려야 되겠죠. 우리 바이오는.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거래량 봐서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수급도 아직 애들이 빠져나가지 못했으니까 기다리면은 또 다른 이유로 다시 튀어오를 수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크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고점에서 물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셔도 되고, 이전에 수익 났던 사람들은 좀 더 기다렸다가 뭔가 시장에서 다른 얘기로, 다른 호재 얘기로 풀려서 다시 움직일 때 그때 다시 공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리스 테마가 지금 해리스가 당선에서 탈락을 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 주구장창 뭐 한 달, 두 달, 뭐 1년 내내, 뭐 3년 내내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재료 소멸이 된 거죠. 악재는 나오면 끝입니다. 뭐 계속 뭐 다음 달에도 대선합니까? 뭐 다음 달 다시 아니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났기 때문에 끝난 시점에서는 흔들면은 이제 끝이에요. 끝. 흔들었잖아. 그렇죠? 끝이죠. 이게 더 떨어뜨리려면 미국장이 폭락을 하고 한국 시장이 폭락을 하고 일본 시장이 폭락을 하고 전 종목들이 폭락을 하면서 돈들이 빠져나가야 돼요. 세계 경제가 위태로워지면서 전 세계가 다 무너져야 돈들이 빠져나가야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을 풀잖아요. 중국도 돈을 풀고. 돈을 풀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코인 시장하고 주식 시장하고 이런 데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돈들이 돌고 돌다가 뭐 우리나라 시장으로도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잘 안 들어오죠. 그래도 글로벌 시장 올라가면 어쨌든 이것도 지금 거의 전저점까지 내려왔으니까 낙폭과대입니다. 이제 좀 과합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자, 다음은 오성 첨단 소재. 이건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오성 첨단 소재. 현대약품을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거의 전저점 자리. 앞에 거래량 봐봐요. 어마어마하게 실렸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을 보면 얘도 오늘도 사네요. 많이 사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이건 역으로 칠 수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리스 테마니까 이거는 이제 끝났구나 다 던지죠. 그럼 역으로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다른 걸로 올리면 되거든요. 얘네들이 바보입니까? 이거 해놓고 해리스 때문에 자기네들 손실 났으니까 여기다가 더 던져갖고 이걸 손실로 마무리를 한다? 장이 좋은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얘기했잖아요.
대마라는 물질을 갖다가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자 오성첨단 소재하고 그 뭡니까 좀 전에 봤던 우리바이오 이거 트럼프 테마예요, 여러분들. 아니라고 말 못하죠. 트럼프가 대마 허용했습니다. 허용한다 그랬죠. 어쨌든 뭐 약으로 허용을 하든 아니면 기호식품으로 허용을 하든 뭐 어쨌든 간에 허용을 했으니까 이슈가 나오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트럼프가 뭐 본인이 허용한다 그랬으니까 한 번 더 얘기하면 갑자기 또 일어나고 뭐 21세에서 더 낮춰갖고 더 허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아니면은 그거 말고 뭐 기호식품 이런 거 말고 그냥 뭐냐 이건 이제 약으로 제약으로 이거는 법적으로 이거는 엄청나게 풀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 한 마디만 나오면 이거 장대 연봉 됐던 거 장대 양봉으로 바로 바뀔 수 있죠. 어쨌든 트럼프는 이쪽에다가 일단 허용한다는 입장이었으니까 이제 트럼프 시대잖아요. 4년 안에 뭔가 얘기 나오겠죠. 완전 바닥에 있죠. 세력들도 그 생각으로 매집하는 것 같은데 이거 오히려 던질 게 아니고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거래량과 그렇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트럼프 테마인데, 그렇죠? 트럼프 테마니까 트럼프가 뭔가 좋은 얘기를 분명히 꺼낼 겁니다. 아니 본인 입으로 이쪽을 허용을 했으니까 이쪽 테마로 엮였으니까 이거는 던질 필요가 없어요. 외국인들 사는 거 보니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바이오는 그래도 조금 더 떨어질 자리가 요만큼 남았잖아요. 요만큼 남았는데 얘는 거의 없으니 오성첨단소는 거의 없으니 혹시나 못 팔아가지고 지금 손실로 바뀐 사람들은 1692원이잖아. 그럼 지금 추가 매수하면 단가 낮아지죠. 그럼 이게 트럼프 테마니까. 이게 해리스 테마로만 딱 엮여져 있으면은 좀 애매한데 트럼프 테마니까 트럼프 이제 4년 동안 집권할 거 아닙니까? 딱 그러면은 움직이겠지. 이게 뭐 4년 내내 떨어지겠어요? 4년 안에 트럼프가 좋은 얘기하면서 움직이겠죠. 주가는 많이 빠졌고 차트도 이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국제약품. 자, 얘는 그냥 제약주죠. 마스크 관련주, 제약주. 지금 시장에 지금 제약주들이 흔들려서 이렇게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 것뿐이지 빠질 이유도 없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수익 달성은 했다가 절반을 팔고 혹은 절반 이하로 남겨놓은 사람들은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 얘기였고요. 그다음에 현대약품. 이건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제 거 말고 그저께 드렸던 가격은 조금 더 싸게 샀죠. 그것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얘는 뭐 낙태법 지지해가지고 이제 해리스 테마로 엮여가지고 사실 얘가 더 많이 빠져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트럼프 테마로 엮였었던 오성첨단 소재하고 우리바이오가 지금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경우 보면 이것도 웃기죠. 근데 얘는 좀 덜 빠지는 게 세력들이 주가 관리하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빠지고 이렇게 급락 이런 식으로 빠질 생각은 없는 것 같고 2차 전지 다 저점이 깨져갖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지만 얘네들은 안 깨지죠. 딱히 해리스하고 얘네들은 안 엮여도 되거든요. 비만 치료제로 엮여도 되고 치매 관련주로 엮여도 되고 엮일 게 많으니까 세력들도 크게 뭐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어제 오늘에서 떨어졌다고 너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제약주들은 좋아요. 제약주 좋기 때문에 제약주가 움직이면 치매 관련주로, 비만 치료제로 이제 해리스라는 단어는 사라졌습니다. 뭐 4년 뒤에 또 다시 뭐 도전을 한다 그러면 그때서는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오지만 4년 동안 뭐 얘가 여기 있겠어요? 올라가겠지. 그래서 치매 관련주로, 비만 치료제로 현대약품 좋습니다. 또 올라가겠죠. 자, 다음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 원래는 오늘 제약주들이 흔들리길래 저거 생물보안법 이슈로 저거 올라갈 건데 저거 조정받을 때 저걸 추천할까 했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어제 이제 당선 거의 확실시 얘기 나왔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해갖고 승리 선언했고 그러면 이제 관련주들이 뭐 못해도 일주일은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주들이 싹 다 급등 나가고 쫓아가기는 좀 그렇고 방산주들도 그동안 많이 올라가갖고 따라붙기가 좀 어려운 현대로테 뭐 이런 데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은 뭐 드론 관련주들도 이제 거기에 엮이고 뭐 그랬는데 자 퍼스텍 올라간 게 없잖아요. 올라간 게 차트를 봐도 올라간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퍼스텍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뭐 매수 가격은 3,255원 뭐 지금도 올라간 게 없으니까 이 정도 샀다가 뭐 정거점 부분이나 뭐 거래가 실리면 돌파하여튼 돌파를 안 하더라도 떨어질 자리가 없잖아요. 미국장은 저렇게 잘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냥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안전하고 좋아 보이니까 이쪽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너무 많이 급등해 있을 때에서는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지금 트럼프 테마로 몰렸다가 종목들이 지금 우크라 지금 막 급등하잖아요. 그게 뭐 4년 내내 가겠어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 떨어지겠지.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그 해결해야 되는데 별로 해결점도 안 나오거나 뭐 이러다 보면은 뭐 남북 경협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김정은하고 친해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아예 그냥 메신저를 차단해버리면 그러면 또 떨어질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그쪽에 너무 많이 올라가면 붙으면 안 됩니다. 근데 얘처럼 퍼스텍처럼 저렇게 바닥에 있으면 떨어질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쪽이 됐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떨어질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만만하기 때문에 오늘은 퍼스텍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3,255원이었는데 그냥 70원에서 사도 됩니다. 3,270원. 어차피 바닥이니까 3,270원 공략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퍼스텍 이 3,270원에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저희 이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급등 명중 종목 베스트 5까지 다 같이 만나보고 왔고요. 아직까지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샵 0082번 문자를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3가지 바로 보내주시고 여러분의 고민 상담 여기에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먼저 오늘 만나볼 종목은 남북 경협 또 우크라 재건 테마로도 엮어볼 수가 있는 종목이죠. 현대 엘리베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시네요. 5만 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매수가 들어오는 날이 최근 3년 동안 딱 하루 작년 8월 23일에 잡히고요. 이날이 아니라면 3년 이상 보유하신 종목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체크를 해봐야겠죠. 현재 주가 흐름입니다. 0.63%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47,100원 선 왜 파란불일까 싶기도 하지만 어제 52주 신고가 기록한 종목입니다. 어제 급등에 따른 되돌림 오늘 잠시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계속해서 이 47,000원에 거래 중이지만 워낙 매수 단가가 높으시다 보니까 매수가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자, 현대 엘리베이터 차트를 보면요. 이거 제가 2022년도에도 상담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다른 사람이겠죠. 2022년도에 상담해 드릴 때 이거 하락연자로 떨어졌고 빠질 만큼 빠졌고 바닥에서 이제 돌리고 있는 거니까 이거 길게 보면은 6만 원, 7만 원, 8만 원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서도 한번 상담을 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상담이 들어왔던 건데 올해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하고 재작년에서 한번 상담해 드렸는데 바닥을 돌렸고 작년에서는 이미 돌아섰다. 이제 바닥을 쳤으니까 장기 투자로 가져가셔라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그 의견에는 그러니까 변한 게 없습니다. 작년에서도 그냥 가져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상승하고 횡보하고 자, 보면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몽땅 지금 사서 가지고 있죠. 뭐가 됐든 간에 얘네들은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띄어 올려서 6만 원, 7만 원, 8만 원으로 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장처럼 저렇게 하루 만에 5% 폭등하는 러셀 2000처럼 그런 장이었다면 역사적인 신고가를 하루 만에 그냥 다시 돌파를 하는 그런 강한 장이었다면 이거 8만 원까지는 금방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장 어때요? 징글징글하게 미국장 올라가도 안 올라가고 미국장 떨어지면 뭐 어떻게 떨어지나 더 궁금해질 정도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뭐 하여튼간 이래저래 지금 안 가는 장이다 보니까 그냥 적당히 장기적으로 볼 땐 6만 원이고요.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최소 못해도 6만 원. 저는 잘 가면 저건 8만 원도 가야 되는 종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S 일렉트릭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 8,700원에 10%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주가 흐름 기대가 되네요. 지금 시각 LS 일렉트릭 3.3% 역시나 오늘 강하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이 간밤 에머슨과 같은 미국 뉴욕 증시에서 전력주들 강한 움직임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15만 3,600원 선에 거래 중인 이 LS 일렉트릭. 차트상으로도 오늘 5일선 위로 띄워주면서 21선으로 돌파하는 모습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목표가 얼마까지 좀 볼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트럼프는 전기 가격을 낮춰가지고 공약 중에 하나 있었죠. 전기 가격을 값싼 에너지를 써서. 근데 전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값싼 에너지. 그냥 휘발유 쓰면 되고, 가스 쓰면 되죠. 그걸로 전기 발생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져갖고 하면 되죠. 그러니까 원전을 지으려면 그거를 전송하는데 당연히 전기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선주들은 수혜주입니다. 이래저래. 그래서 해리스 테마든 트럼프 테마든 원래부터 수혜주로 뉴스에서도 다 거론을 했었던 부분들이라 올라가야죠. 미국은 돈을 풀어댈 겁니다. 뭔가를 풀어댈 겁니다. 뭐 무기를 만들든 아니면 뭐 도시 개발을 하든 뭐 건설을 하든 뭐를 하든 돈을 풀어댈 텐데 거기에 수혜주예요. 지금 움직임도 좋네요. 슬슬 올라가고 있고.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15만 8,700원 가지고 있으면 돼요.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괜찮은 종목이죠. LS도 마찬가지. 그러면 좋고요. 다 좋아요, 이쪽은. 이쪽은 좋습니다. 걱정이 없죠. 솔직히 저는 반도체도 트럼프는 반도체를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지금 뭐 피해주로 얘기가 나왔고 반도체가 흔들리지만 그 반도체 얘기를 요거와 같이 엮여서 얘기하자면 반도체도 전기가 필요해요. 트럼프도 분명히 반도체를 좋아할 겁니다. 반도체를 육성해야 된다고 분명히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을 키우고 뭘 인공지능을 하고 하려 그러면 전기가 필요하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쪽에다가 투자도 들어가고 하겠죠. 일전에 뭐 머스크도 전기 필요하다고 본인이 얘기했었고 원래 이쪽 전선 테마주 처음에 움직였던 게 머스크가 발언해서 먼저 움직였던 거죠. 나중에서 뭐 젠슨 왕이든 뭐 빌 게이츠든 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이제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처음에 전선 테마주들이 처음에 움직일 때 머스크가 근데 이 머스크가 이번에 큰 베팅을 트럼프한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머스크 관련주들이 싹 다 움직이는데 그럼 전선 테마주들도 그쪽으로 엮으면 들어가겠죠. 저는 이쪽은 되게 좋아 보입니다. 20만 원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시고요. 27만 원도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 일단은 원전 테마, 전선 테마, 반도체 테마, 뭐 자율주행 테마 이런 쪽들은 다 같이 움직이는 한 가족 애들이니까 일단 양호하게 긍정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이 LG화학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4만 원에 10%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12%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3.44% 추가 하락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시각 기준으로 29만 5천 원 선, 이 30만 원 선이 어제 깨져버렸습니다.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리 일론 머스크가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에 있다고 하더라도 2차 전지주 하락 자체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이 LG화학 어디까지 좀 지켜봐야 될까요? 자, LG화학 뭐 이 정도 떨어졌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릴 거예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LG화학이 있고 같이 있다가 이제 분사했죠. LG 에너지 솔루션 둘 다 이제 2차 전지 쪽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 그러니까 이런 애들 때문에 지금 힘을 못 내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좀 기다려 보면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고 계속 떨어지고 하는 흐름은 저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단기적인 악재가 지금 나와갖고 그러니까 보조금 이제 목줄을 잴 것 같으니까 그렇게 피해주로 지금 인식이 돼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뭔가 뉴스가 나와서 트럼프가 아니다. 내가 그래도 좀 봐줄게.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급등 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원래 얘네들이 움직일 때 테슬라 주가에 맞춰서 움직였잖아요. 지금 테슬라 주가는 지금 금동화줄을 잡았죠. 그러니까 금동화줄 잡았으니까 이제 테슬라가 뭘 해도 뭐 미국 정부들은 오케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가 고공행진하면 빠지다 보면 낙폭과대로 됐다가 어라 테슬라 주가가 저게 잘 가네. 그러면 이제 그때 갑자기 따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워낙 그동안 많이 빠졌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지금처럼 막 악재가 나오면 버티고 버텼던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희망을 잃고 던질 수가 있어요. HDC 현대산업개발처럼 떨어져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거기서 악재가 터지면서 2년 동안 영업정지를 맞고 무슨 사고가 터지고 부실공사 얘기가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죄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듯이 지금 개인들이 이제 완벽하게 포기할 때가 된 것 같으니까 그런 주가는 거꾸로 갑니다. 세력들은 매집해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다. 대신에 지금 이 얘기가 좋다라고 얘기해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버티라는 얘기죠.
좀 전에 봤었던 차라리 LX 일렉트릭을 사거나 반도체를 사야 되는 거고요. 2차 전지 쪽은 그냥 이 비가 피해서 나가기를, 그러니까 끝나기를 기다려야 되는 종목이어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는 안 좋은 얘기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본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 이런 버텨야 돼요. 버텨야 되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그냥 버티는 게 맞다. 피해에 대한 얘기가 조금 사라지거나 좋은 얘기가 돌 때까지, 아니면 트럼프가 갑자기 나는 사실 2차 전지도 좋아해라는 뭐 그런 뉘앙스의 기사가 나온다 그러면 반등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기다려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계속해서 이 한미 반도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미 반도체 1.4%가량 내려서게 되면서 91,900원 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 매수가를 한번 볼까요? 13만 8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8%의 비중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 상반기 시장으로 보자면 이 13만 8천 원 그렇게 높은 매수 단가는 아니지만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던 한미 반도체다 보니까 이마저도 높게 느껴지네요. 오늘 장에서 이 SK하이닉스 주가 보자면 0.66%가량 파란불 켜고 있지만 한미 반도체 그마저도 더 강한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간밤 엔비디아가 또 최고가를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SK하이닉스 한미 반도체 약세 보여주고 있는 이유 대체 뭘까요? 지수 때문에 그런데 이거 원래 가야 되는 거죠. 엔비디아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 일단 시가총액 1위 다우존스로 넘어갔지만 어쨌든 그래도 시가총액 1위죠. 원래 1위였으니까 계속 갈 거예요. 엔비디아는. 우리나라가 아니잖아요.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그 미국 사람들도 그 엔비디아라는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죠. 미래 계속 얘네들은 지금 다음 버전 루빈도 지금 빨리빨리 만들어가지고 판매를 해야 된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실적은요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올해 내내는 계속 우상향입니다. 중간에 뭐 보고서가 뭐 실적 나쁘다라고 이상한 헛소리들 하던데 제가 그거 믿지 말라 그랬죠. 결국 이번 3분기 실적 보니까 어때? 제 말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4분기도 더 좋습니다. 이게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계속 좋아요. 내년 하반기에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이제 컨센서스가 안 나왔는데 계속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쪽 산업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키고 물론 미국 정부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육성시키고 하는 건 이제 트럼프의 목이죠. 원래 기업가적으로도 잘했고 그다음에 머스크랑 지금 뭔가 지금 관계가 좋으니까 머스크가 또 기발하게 또 뭐 우주 산업이니 뭐니 뭐 여러 가지 또 펼쳐가지고 또 로봇 산업도 이런 거 펼쳐갖고 또 그런 걸로 또 엄청난 또 산업을 또 이뤄내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또 반도체가 더욱 더 많이 쓰일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 뭐 100년 뒤에 나와야 될 그런 세상들이 뭐 10년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그 시스템들이 점점 빨리 도입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주들은 다시 계산을 해야 돼요. 증권사나 이런 이제 평가사들이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정도 발전을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산했던 건데 빨리 되면 그러면 이제 움직이겠죠. 어쨌든 저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강한 흐름들은 반도체 쪽으로 볼 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근데 왜 빠지느냐? 우리나라니까 빠지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안 올라가잖아요. 지금 빠지잖아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이러는데 매수세가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심리가 얼어버린 겁니다. 주가는 뉴스랑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하고 뉴스가 좋아도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하게 풀려야 됩니다. 이게 필요해요.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도 조만간에 급반등 나올 테니까 그냥 갖고 있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오늘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이 트럼프의 재선 확실시에 따라서 초강세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요, 낙폭과대 종목에 관심 다시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장의 표적 종목은 이 방산, 퍼스텍 만나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반드시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보다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